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사람들이 물으니 해원이가 제가 답을 한다. 인문해답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시청자 질문 올라온 것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울 남편이 이번에 나오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 정부에서 주는 민생회복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거지도 아니고 많은 돈이면 생활에 보탬이 되겠지만 달랑 15만원.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고 이번 장마비로 수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재난 극복에 재정을 투입해야지 빈부의 격차 구별 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뿌리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며 본인은 안 받겠다고 하네요. 아니 이때까지 세금 내고 결국 낸 세금 돌려받는데 왜 받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남편 따라 안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우니 정부에서 소비진작 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두서없이 말하는 것보다도 좀 논리 있게 말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옳고 그러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받아야 된다는 논리와 안 받아야 되는 논리의 입장에서 어떤 논리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받아야 된다는 논리로부터 제가 고민한 것을 원고를 본 것을 읽어드린다면, 받으면 안 된다. 이 표현 속에는 받는 것은 곧 국을이라는 엄밀한 인식이 깔려있고, 도움받는 자는 약자, 나는 강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현대 사회복지 개념과 맞지 않으며, 복지는 은혜가 아니라 권리이고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정당한 환급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세금으로 모은 재정을 통해 사회적 위축과 소비 침체를 방지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런 소비 쿠폰, 지원금, 정책성 환급은 단지 도와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돌려야 한다는 매우 구체적 목적이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이 오르면 세금 수입도 다시 늘어난다. 이것은 투자 회수 메커니즘이지 단순히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재민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모든 정부 예산은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소비 쿠폰은 취약한 내수 시장에 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 방아쇠인 셈입니다. 받는 것이 부도덕한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도 아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과 참여의 문제입니다. 내가 받은 쿠폰 15만 원이 가까운 시장의 과일 가게, 국밥집, 문구점 매출을 살 수 있다면 이는 나의 시민적 역할이지 일상의 경제 참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편처럼 거절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질문자처럼 받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욕먹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신이 소비함으로써 시장을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 시장에는 작은 식당 사장님, 가게점원, 청년 알바생들이 함께 살고 있으니 받아라. 그리고 뜻 있는 소비를 해라. 가장 힘든 곳에 가서 가장 작지만 의미 있는 소비를 하는 게 좋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질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회적 연대다 라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편 남편처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아마 다음과 같은 논리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즉, 국가의 정책은 보편적이지만 선택은 개별적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철학과 상황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나는 지금 충분히 살만하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산이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안 받는다면 그것 또한 연대의 방식이다. 이건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은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나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묻는 시민의 태도는 아주 중요하다. 나는 모든 국가 정책을 다 따라야 하는가? 나는 지금 이 소비가 꼭 필요한가? 이 돈을 받지 않음으로써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정치가 아니라 철학의 영역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받는 게 익숙해질수록 주는 것은 줄어들고 내가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받지 않는 선택이 내 삶을 더 주체적으로 만든 힘이 되지 않을까요? 15만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나는 이 시대의 과잉소비, 과잉유혹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절제의 선언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받는 것도 연대입니다. 하지만 받지 않는 것도 연대일 수 있습니다. 받고 시장에서 쓰는 것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일이라면 안 받고 조용히 양보하는 것도 예산 배분에 대한 성숙한 참여가 아닐까요?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는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건 부정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이런 측면을 에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논리를 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측면의 논리를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그러면 해운 컨설팅 연구소 입장에서 사람들의 문헌이 이 혜원이가 답한다. 이문해답 시간이니까 혜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으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첫 번째 논리는 우리가 빈곤의 넋이 이론에 보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적으니까 저소비가 일어나고 저소비가 일어나니 저저축이 일어나고 저투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소득이 계속 이렇게 되니 뭔가 모르게 소비를 하게 되면 많은 만큼 어떻게 투자가 일어나고 소득이 일어나고 이렇게 덜지 않겠느냐. 즉 경제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뭐 하나만 예를 들자면 길가에 유리창이 이렇게 상점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유리창이 그대로 있겠죠. 누가 돌을 깨버렸다. 그러면 유리창을 갈아 끼우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다시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리 공장을 만들고 유리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다시 끼워내는 뭔가 모르게 돌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소비가 침체되어 있으니 뭔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받고 또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해운생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준다 그럼 다 받나요? 누가 길거리 가는데 돈을 준다 다 받지는 않잖아요. 또 집안에서도 또 봤었을 때 부모가 만약에 어렵다 뭐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돈을 준다 그 자식 마음은 편할까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어려운데 부모가 자꾸 자식한테 돈을 달라 뭘 한다고 했을 때 돈을 진짜 자식이 어찌됐든 돈을 챙겨줬다 한들 부모 마음이 편하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유가 있든 어찌됐든 간에 그 이면에는 얼마만큼 이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우리나라 3천 뭐 7천만원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서 뭐 생계형 뭐 소비 진작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뭐내 예를 들어서 내 호주머니에 15만 원이 없어서 뭐 당장 못 살아 간다. 그런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만약에 이 돈이 만약에 진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 같으면은 뭐 노령연금으로 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서 뭔가 모르게 좀 생활에 풍족하도록 해주는 그런 거는 괜찮지만 전 국민으로 다 상대를 다 준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SK의 최태원 회장이다. 이 사람한테 15만 원 줘서 무슨 효과 있을까요? 과연 그분들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잘 쓸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평양 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과거의 논리도 있었는데 이제 한 번쯤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서 이제 돈 주는 푸는 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과연 인플레이가 얼마나 일어날지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정부가 국간이 넉넉하다 순수한 국고의 잉여로서 준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국가의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지고 하루에 몇 조씩 이렇게 이자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나라에서 돈을 차입을 해서 어디서 차입할까요?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또 채권을 발행해서 차입을 해서 그런 돈으로 나눠준다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마음이 좀 무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이런 차원에서 한마디 좀 해준다면 누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 모르게 돈을 받는다, 선물을 받는다. 그럼 왜 받을까요? 왜 상대는 줄까요? 선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그에 대해서 가까워지려고 뭔가 모르게 선물을 갖다 주잖아요. 뭐 그냥 가기는 뭐 하니까. 어떤 것도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 받으면 뭔가 모르게 좀 대가가 반드시 치르잖아요. 그렇죠? 대가.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내한테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런 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받았다면 뭔가 모르게 그에 대해서 뒤끝이 막지 못하고 좀 뭔가 모르게 화장실 갔다 나와서 뒤를 안 닦은 것처럼 뭔가 모르게 깨름직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 진짜로 어렵다 생각 받는다 해서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 있으나 없으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받으면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라는 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드시 뭔가 모르게 항상 내가 받은 만큼 그에 대한 대가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거 여담이지만 복권이 당첨됐다라고 했을 때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 잘 사람 봤나요? 잘 뭐 계속 나쁜 일만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 없이 이렇게 뭔가 모르게 받으면 반드시 이 대자연에서는 일정한 대가가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